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리콤판입니다. 사와디캅. 제가 있는 곳은 태국의 이산이에요.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온통 주변에 농촌인데 도시 하나가 박혀있는 거점 도시. 그래서 이 도시는 인구 15만도 안 되는 그 규모에 비해서 주변에서 꽤 많이 사람들이 놀러 찾아오곤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감안해도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크고 화려한 시설이 하나 있어요. 바로 제 뒤에 있는 이 센트럴 플라자입니다. 아마 방콕 여행하신 분들은 센트럴이라는 글자를, 그리고 저쪽에 로빈슨 백화점 R이라는 로고를 몇 번 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이 태국 지방의 쇼핑몰에서 발견한 빈부격차의 모습을 관찰해 보려고 해요. 일단 쇼핑몰을 안에서 살펴보고 제가 어떤 걸 느꼈는지 말씀드릴게요. 쇼핑몰이 진짜로 커요. 이 정도면은 거의 우리나라 타임스퀘어까지는 아니고 거의 어쨌든 그거에 비교해도 꿀리지 않는 규모죠. 스타벅스, 우리나라에서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운영을 하죠. 여기서는 창 비어를 만드는 타이 베버리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원푸드라는 좀 작은 규모의 기업에서 운영하는 엔티엔스, 태국에서는 역시 대기업의 소유입니다. 더 피자 컴퍼니, 태국에서 피자헛을 밀어내고 1등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피자 가게인데, 여기도 역시 대기업 소유예요. 마이너 그룹의 마이너 푸드라고. 그리고 여기가 바로 옆에 붙어있는 시즐러도 같이 운영하고 있죠. 또 어느 쇼핑몰을 가나 보이는 후지 레스토랑은 일본인 자본입니다. 일본계 자본. 또 다른 대형 음식 그룹인 MK에도 자체 브랜드가 많은데 대표적인 게 MK 레스토랑. 그리고 여기는 조금 거리가 멀구나. 저쪽에 여기 반대편에 야요이가 MK랑 똑같은 소유예요. 그리고 아까 피자 컴퍼니랑 시즐러랑 같은 가족이던 스웬슨. 쇼핑몰 조금 돌아다니셨다면 굉장히 익숙한 브랜드들이죠. 어딜 가나 있는. 태국에서 정말 많은 KFC, 여기 소속은 CRG예요. 바로 이 센트럴 플라자와 같은 그룹에 속하죠. 센트럴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앞에 데어르키는 아까 스웬센 시즐러와 같은 마이너 소속이고요. 여기 이 본촌도 원래 해외 자본에서 운영을 하다가 스웬센 시즐러가 속한 마이너, 호텔을 소유한 마이너로 매각이 됐고요. 그리고 니쿠야, 이 재패니즈 BBQ 뷔페라는 니쿠야, 반대편에 샤부시, 오이시 라멘 전부 오이시 그룹 소속인데요. 여기에 또 모기업이 아까 스타벅스에서 잠깐 언급됐던 거기에요. 창비어 만드는 타이 베버리지. 그 옆에 블랙 캐니언은 다행인가, 제가 확인한 회사들 중에 거의 유일한 개인이 소유한 그런 프랜차이즈고요. 옆에 산타페, 스테이크를 파는 산타페는 현재 싱하 코퍼레이션에서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매장수 겁나 많은 카페 아마존. 여기는 원래 유통 대기업은 아닌데 PTT라는 태국 국영 석유 기업 소속이고요. 이 역시 여러 군데에서 볼 수 있는 하치반 라멘은 일본에서 건너온 브랜드고, 태국이 일제파가 아주 세잖아요. 그리고 샤브샤브 무카타로 유명한 바비큐 플라자, 여기는 그 시작이 센트럴 월드라는 대형 쇼핑몰, 사이암의 대형 쇼핑몰 한복판에서 첫 브랜치를 냈으니까 여기도 처음 시작한 사람이 연줄이나 돈이 있다는 거를 짐작할 수가 있죠.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셨을, 그리고 앞으로도 볼 S&P는 시작은 조그만 아이스크림 가게였다고 알려져 있는데 지분의 거의 30% 넘는 거를 마이너에서 쥐고 있어요. 아까 스웬센, 시즐러 거기. 이 매장이 어디든지 깔려 있는 거는 유통그룹의 힘이 기반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밀어주는 데니까. 저 뒤쪽부터 아까 출발한 앞쪽까지 쇼핑몰 4층 푸드코트를 한 바퀴 훑어봤는데 대형 그룹 소속 브랜드들이 정말 높죠. 저는 한국이나 다른 어느 나라의 중국은 모르겠다. 어쨌든 중국을 제외하고, 태국을 제외하고 어떤 나라의 이런 리테일에서도 이렇게 대기업 소속
브랜드 비중이 높은 그런 데를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이 엔티엔스 프레틀과 레모네이드를 산 데 들어간 85바트 약 3,000원은 엔티엔스가 이 센트럴 그룹 소속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있는 장소도 이 센트럴에서 운영하는 센트럴 플라자고요. 매장의 수익도 임대료도 다 재벌인 센트럴 그룹의 계좌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룹 이름 같은 거 좀 헷갈리니까 일단 정리를 한번 하고 갈게요. 첫 번째 그룹입니다. 오이시 그룹. 이 음료수 편의점에서 보신 분 좀 있을 거예요. 태국 편의점에서. 회사 브랜드를 보면은 오이시 그랜드, 이터리움, 뷔페, 샤부시, 오이시 라멘, 아까 본 브랜드들이 몇 개 있죠. 카카시, 나루토인가? 니쿠야, 오요키. 지분 관계는 타이 베버리지가 거의 80%를 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그냥 완전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 스타벅스. 태국의 스타벅스는 커피 컨셉트라는 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커피 컨셉트의 모회사를 보면은 맥스 아시아 푸드 앤 베버리지라 되어 있네요.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요? 따라가 보면 일단 타이 베버리지라는 이름이 튀어나옵니다. 방금 나왔던 타이 베버리지. 좀 더 알아보면은 맥스 아시아 푸드 앤 베버리지는 FNN 인터내셔널 홀딩스로 연결이 되고, 이 회사는 다시 그린빈으로, 그린빈은 푸드 앤 베버리지 홀딩스의 자회사입니다. 좀 복잡하게 관계가 돼 있네요. 마침내 푸드 앤 베버리지는 이 타이 베버리지로 연결이 되고요. 홈페이지만 보면은 되게 심플해요. 막 문어발처럼 사업을 벌릴 것 같지 않은데 정말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이너 그룹입니다. 비즈니스 오버뷰. 호텔과 푸드, 라이프스타일 세 종류의 사업을 크게 진행하고 있네요. 일단 저 호텔 좋아하니까 호텔 한번 가보면은 유명한 호텔들이 있어요. 태국 브랜드로 알려진 아난타라, 아바니 이런데. 근데 호텔이란 게 전부 이제 메리어트나 힐튼에서 직접 운영을 하지는 않거든요. 건물 소유주가 프랜차이즈 가입하는 것처럼 다른 호텔, 유명한 호텔 이름 받아와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도 있어요. 여기에도 세인트 레지스, 포시즌스, JW 메리어트 푸켓이 해당이 되겠네요. 그 다음 음식. 이 마이너 푸드의 매장 수가 2,3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잘 나가는 더본, 백종원 아저씨 프랜차이즈를 다 합쳐야 이제 1,700개가 조금 넘거든요. 이 정도면은 정말 많은 거죠, 식당이. 브랜드들도 다 알짜예요. 피자 컴퍼니, 타이 익스프레스, 본촌치킨, 스웬센, 시즐러, 데어리퀸, 버거킹. 태국 여행 가서 안 구경하기가 힘든, 한 번쯤 안 보기가 힘든 그런 브랜드들. 그리고 아까 S&P, 공항에도 있는 S&P 역시 마이너 인터내셔널이 36%를 갖고 있고요. 센트럴 그룹입니다. 전문 유통으로는 태국 최대일 거예요. 홈페이지 깔끔하네요. 사업 분야 굉장히 많아요. 리테일 브랜드, 몰 앤 커머셜 프로퍼티스, 호스피탈리티, 파이낸셜 서비스, 핀테크, 뉴 이코노미. 와우. 센트럴 플라자, 센트럴 페스티벌, 센트럴 머시기 붙는 모든 쇼핑몰들이 다 여기 포함되고, 또 로빈슨도 마찬가지고요. 호텔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센타라 그랜드, 센타라, 또 파타야에 많이들 가시는 힐튼도 저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 센트럴에서 운영하는 거네요. 매장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패밀리마트 또 여기 센트럴 소속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빅시마트가 바로 이 센트럴 소속의 마트입니다. 다낭이나 다른 베트남 여행 가셔서 빅시마트 가시면은 그중 일부가 여기 태국으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음식들, 엔티엔스, 콜드스톤, KFC, 미스터 도넛, 페퍼런치, 요시노야, 오토야. 다양하다, 다양해. 세 번째는 MK입니다. MK는 좀 작아요. 앞에 그 거대 기업들이랑 비교하면 진짜 작은 외식 기업 이 정도 느낌. 그래서 브랜치가 674개죠. 소속 브랜드는 MK 레스토랑에서 떨어져 나온 여러 가지, 그리고 야요이,
종류가 미친 듯이 다양하진 않지만 그래도 메이저 쇼핑몰에는 한 개씩 다 이름을 올려놓은 그런 데들이죠. 특히 MK 레스토랑과 야요이. 지분 관계는 이렇습니다. 큰 회사들이 보이지 않아요. 미시즈, 미스터, 미시즈, 미스터, 미즈. PTT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국 국영, 기름 취급하는 데인데 여기서 아마존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아마존의 개수가 3,300개 정도를 넘는다고 해요. 우리나라 방방 곳곳에 깔려서 없는 곳을 찾아보기 힘든 이디야와 비슷한 규모로 태국에 깔려 있고요. 또 재밌는 게 여기서 이 텍사스 치킨이라는 브랜드도 운영을 해요. 앞서서 살펴본 KFC나 데어리퀸 이런 것처럼 외국 브랜드를 가져와서 영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이름이 미국 브랜드인데 처치스 치킨이에요. 태국이 불교 국가라서 이렇게 이름을 바꿨나 봐요. 대놓고 교회 치킨이라고 영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거를 그림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태국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들이죠. 태국을 지배하는 브랜드들. 전부 몇몇 대기업들 손에 쥐어져 있는 거예요. 한국이랑 비교해보면요, 우리나라에도 체인 엄청나요. 거의 프랜차이즈 왕국이죠. 어딜 가든 간에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깔려 있습니다. 일단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들 있죠. 롯데에서 세븐일레븐, 롯데마트, 엔젤리너스, 나수루, 롯데리아 이런 거. 세계 이마트도 백화점, 마트 있고 깁스, 뚜레쥬르 이런 거 다양하죠. 또 대기업만큼 규모가 크진 않지만 중견기업들도 있어요. 그 유명한 SPC, 파리바게뜨, 쉑쉑버거 한국, 잠바주스, 던킨도너츠, 베스킨라빈스, 또 백종원 아저씨의 더본도 있고요. 한신포차, 홍콩반점, 백다방. 이 대기업이랑 중견기업들은 태국이랑 사실 비슷해요. 롯데 같은 경우에 호텔, 마트, 리테일 이런 거 다 하니까 태국의 재벌들과 그 사업 분야가 비길만 하죠. 한국이 태국이랑 다른 점은 한국에 있는 쇼핑몰과 길거리가 전부 다 대형 그룹이나 중견기업의 체인으로만 채워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롯데월드몰도, 코엑스도, 타임스퀘어도, 스타필드도 그렇죠. 워낙 경쟁이 세다 보니까 쇼핑몰 안에 물론 기본적으로 깔아놓은 자체 브랜드들이 있지만 외부에서 유명한 가게들을 끌어오지 못해서 난리예요. 그래서 섭외하는데 진짜 엄청난 공을 들이죠. 또 이런 대형 체인이 아닌 상대적으로 작은 프랜차이즈들도 정말 많고요. 이디야 커피, 주시, 하남돼지. 이거 광고 아니고요. 그냥 제가 생각난 대로 말한 거예요. 다른 나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프랜차이즈의 원조 미국에 정말 유명한 프랜차이즈들이 많죠. 한국에도 많은 거 맥도날드, 버거킹, 타코벨, 쉑쉑버거, 피자헛, 도미노 피자 다 미국 거죠. 근데 미국의 기업들은 합쳐진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얌 브랜드라는 회사에서 KFC, 타코벨, 피자헛을 같이 관리하죠. 그런 게가 몇 군데 더 있고요. 하지만 자기네들 나와바리가 있어요. 식품 기업은 식품만 하고, 이제 마트는 마트만 하고, 편의점은 편의점을 하고, 호텔은 호텔만 하죠. 태국만큼 이렇게 막 복합적으로 미쳐서 날뛰는 그런 대형 집단이 잘 없어요. 또 태국에 영향력을 많이 준 일본은 미국보다는 대형 그룹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쯔비시 그룹에서 일본에서 잘 나가는 편의점 로손이랑 기린홀딩스 맥주를 같이 운영하는 것처럼. 하지만 일본도 원래 장인정신 유명한 나라답게 외길을 파고 나가는 그런 프랜차이즈들이 더 많죠. 요시노야면 요시노야, 마치하면 마치야, 모스버거면 모스버거, 이치란 라면이면 이치란 라멘. 태국만큼 정말 소수의 대기업이 전국 메이저 상권의 식당을 다 먹어버린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근데 태국의 지금 여기서 알아본 센트럴 그룹, 호텔, 레스토랑, 백화점, 쇼핑몰, 그냥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것만 다 하죠. 그리고 마이너 그룹 역시 마찬가지로 호텔, 음식, 패션, 내수를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세븐일레븐과 대형 마트, 테스코, 롯데를 운영하는 CP는 태국에서 유일한 창고형 마트, 마크로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 또 식품 제조회, 부동산을, 통신사까지 이제 자기 포트폴리오에 들어있고요. 정말 문어발이에요. 한국보다 더 심하게 대기업들이 해먹는 구조. 그리고 이런 유명한 기업들에는 전부 이제 왕실에서 인증해주는 마크가 달려있는데, 이 막강한 권위를 주는 마크를 왕실에서 그냥 달아줄까요? 태국 친구 말로는 태국 대기업들이, 태국 재벌들이 왕실에 기부하는 기부금의 양이 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유를 생각해 봤는데요. 이게 조금 복합적이긴 해요.
일단 날씨도 크죠. 낮에 굉장히 날씨가 더우니까 사람들이 놀만한 곳이 실내, 시원한 실내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거를 만족하는 데가 쇼핑몰이니까 약속 장소를 잡을 때 홍대에서 놀자 아니면은 강남에서 놀자 이게 아니라 야 우리 센탄에서 놀까 아니면은 뭐 엠커티어에서 놀까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사회 분위기 이 때문에 이 삶의 중심이 쇼핑몰이니까 유통 공룡들의 힘이 정말 세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국이나 일본은 그래도 온대 기우니까 스트릿 문화가 활발하잖아요. 길거리 음식점들. 그래서 남의 눈치를 안 보고 창업을 하거나 가맹점을 늘리는 게 상대적으로 수월한 편이죠. 한번 길거리에서 빵 유행을 탄다? 그러면은 전국에 매장을 까는 거 정말 눈 깜짝할 새 일어나요. 태국처럼 쇼핑몰에 입점을 하지 않아도요. 그리고 그거를 진짜 목적으로 계속 작은 브랜드를 유명하게 만들어서 프랜차이즈화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고. 근데 태국에서는 반대로 쇼핑몰 파워가 강하다 보니까 쇼핑몰 입맛에 맞는 브랜드들만 전국구로 뻗어나갈 수 있겠죠? 전국구라기 하기도 좀 애매하다. 어쨌든 그 방콕 광역권과 나머지 도시권들로 이게 좋게 말하자면은 컨셉이 정해진 쇼핑몰이고 나쁘게 말하면은 그냥 끼리끼리 해먹는 쇼핑몰이죠. 자,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소수 그룹의 브랜드들만 들어와서 영업을 하는 스트릿에서 유명해진 가게들도 있어요. 13마이, 썸본 시푸드 엄청 유명해져서 유명 쇼핑몰들도 입점을 했죠. 하지만 그게 진짜 아웃라이어죠. 흔하지 않잖아요. 전국구도 아니고. 방콕에 그 사이암 파라곤이나 아이콘 가보니까 아니던데 뭐 좋은 레스토랑 넘치고 넘치던데 그거 역시 저는 쇼핑몰계의 아웃라이어라 생각해요. 방콕 아니 태국 전체를 통틀어서 제일 비싸고 고급진 그런 쇼핑몰. 이미 다른 브랜드들은 익숙해 빠져서 질린 돈을 쓸어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니까 그렇게 유니크한 샵들로 채워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닌 로컬들 비중이 높은 쇼핑몰로 가면은 제가 오늘 여기서 보여드린 그런 가게들만 짜라라라라 깔려있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번 비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옷 쪽은 잘 몰라요. 뭐 H&M이나 유니클로가 태국에 어떤 식으로 들어와서 영업을 하는지 아니면은 아디다스나 나이키는 어느 회사에 리테일을 줬는지 그거는 잘 모르고요. 그리고 당장 이제 딱 발상이 떠오른 거를 짧은 시간 안에 조사하다 보니까 약간의 인과관계가 틀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어느 회사가 여러 브랜드들을 갖고 있는데 뭐 처음 시작할 때부터 들고 있었던 그런 브랜드랑 1년 전에 인수한 그런 브랜드랑은 위치가 다르겠죠. 하지만 그런 디테일보다는 좀 큰 흐름을 보고자 했어요. 이런 대형 유통 공룡들이 태국의 리테일 시장을 다 먹고 있구나. 이런 거 알아가는 게 재밌잖아요. 오래 계셨던 분들은 디테일한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거를 더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그런 거 역시 댓글로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궁금해요. 어떤 스토리들이 숨어 있을지.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트리코판이었습니다. 박kun캉.